네, 안녕하세요. 3월 4일 생방송 나우 김민지입니다. 3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 나쁘지 않은 한 주 그리고 한 달이 시작됐는데요. 실캐스터 발동이라는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뉴욕장은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 마감됐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같은 상황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투자클럽 8인의 전문가들의 전략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최수창 전문가입니다. 상승 구간 속도 조절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정훈 전문가입니다. 추세의 상승은 유지된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교수 전문가 박스권 장세, 대안은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주, 김영용 전문가입니다. 지수 안정 궤도 속에 전차 연계주 관심 가지자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천 전문가입니다. 강세 마인드 유지, 조정은 매수 기회. 김대복 전문가입니다. 고점 돌파 위한 에너지 축적 과정이다. 코스닥 중심의 수익률 게임. 금산 전문가입니다. 매크로 변수 지켜봐야 한다. 지지 포인트는 2014포인트로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자개비 전문가입니다. 지수는 박스권, IT 부품주를 공략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 먼저 만나서 투자 전략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매크로 변수를 지켜봐야 한다. 지지 포인트는 2014포인트다 말해주고 계신데요. 매크로 변수하면 시퀘스터를 좀 주목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죠. 일단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 삭감인 시퀘스터 발동에 따라서 시장은 좀 방향성 탐색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뉴욕 증시가 지난 1일 날 시퀘스터 조치가 공식 발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로 이제 한 주를 마감했는데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지난주에 양적 완화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하긴 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좀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퀘스터 영향에 대한 방향성 탐색은 중간중간에 한번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좀 긍정적인 맨 한 가지를 본다면 지금 3월 초 중국에 스케치되는 이 양해도 증시 변수로 좀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도시화에 대한 그런 새로운 경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번 양해에서도 이 도시화에 대한 강조가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중국 관련주도 상당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이 매크로 변수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지수는 2014포인트가 일단 지지가 돼줘야 됩니다. 이게 지지가 안 되면은 아래쪽으로 한 번 더 언더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지금 자리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종목장 상세는 저는 계속적으로 저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잘 보셔야 되겠고 아무래도 이런 변수들이 있게 되면은 이런 변수를 틈타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바이오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저는 상당히 좀 양호하게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올랐던 메디포스트라든지 바이오스페이스라든지 또는 마크로젠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마크로젠 같은 종목군들, 산성 LNS 같은 종목군들, 차 바이오엔 같은 이런 종목군들 이렇게 바이오 종목에 한번 관심을 한번 가지고 보시고요. 그다음은 가장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주가가 싼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업종이 저는 은행주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KB금융이라든지 우리금융이라든지 또는 기업은행 관련 이런 종목군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그다음 이제 3월 달입니다. 3월 달이면은 1분기가 이제 3월 달에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3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4월 초까지는 1분기 어닝 시즌이 일단 도래할 겁니다. 4월 달 되면 일단 1분기 실적을 일단 봐야 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비아트론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지금 상당히 1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군들이거든요. 그 다음은 소형주 중에서 송원산업 같은 이런 종목군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 선침해하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전개하신다면 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은행주와 바이오주 그리고 1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에 주목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강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세 마인드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하락 쪽은 좀 염두에 두지 말고 위쪽으로만 좀 바라봐야 되는 시장 분위기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큰 방향은 상방향의 강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요. 그 이후 또 조정은 매수 기회 이런 어떤 그 말씀도 좀 드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그 계속 한 2, 3일 수렴 뒤에 확장이 나오고 하는 그런 어떤 리듬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그 목요일 날 상방향의 어떤 확장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한 이틀에서 길면 한 3일 정도는 수렴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가격 조정의 수렴이냐, 기간 조정의 수렴이냐 쪽에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수렴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기간 조정의 수렴에서의 어떤 하단은 2015포인트에서 한 2020선 정도 밴드가 좀 아니겠느냐라고 일단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주식 비중은 한 50에서 60% 유지는 여전히 바람직하고요. 장중 조정이 좀 나타났을 경우에는 단기 매수 그리고 장중 반등 시에는 단기 매도하는 이런 그 중기 포지션과 단기 매매를 병행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은 더 바람직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하락 추세로의 어떤 전환은 지금 힘든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수급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흐름도 그렇고 매크로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미국 시퀘스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주말에 뭐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정치적인 일정상 아직까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아직 좀 많이 좀 남아 있죠. 최소한 3월 27일 전까지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이슈다라고 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오늘부터 하원의 1차 회기가 좀 시작이 되죠. 네, 다음 주 또 2차 회기가 있고 그다음에 18일에서 21일 하원의 마지막 3차 회기가 있고요. 3월 27일까지 잠정 예산 처리 데드라인이 이렇게 정치적인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막판 어떤 그 줄다리기 협상이 여전히 가능성은 좀 높게 나타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하락 추세로 전환이 쉽지 않게 나타나는 거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도 그래서 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순환 매도, 주식 수익증권의 환매로 인한 순환 매도는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죠. 오늘 화학주들의 어떤 급락이라든가 뭐 철강주들의 어떤 뭐 속락이라든가 또 원화 약세로 인한 그 음식료, 원화 강세 수혜주들의 어떤 하락 이런 것이 좀 나타나듯이 지금은 계속 점검해 드립니다만 투신권의 어떤 매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종목 쪽을 좀 고르는 것이 지금은 바람직하고요. 그것이 바로 그 원화 약세의 어떤 수혜주들, 수출주의 흐름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 현대차의 어떤 리듬을 잘 보고 은행주라든가 그다음에 정부정책 관련주인 건설주 이런 쪽의 흐름을 잘 보신다라면은 지수에 대한 대응도 종목에 대한 대응도 어렵지 않다라고 좀 보시고요. 종목에 대한 어떤 등락이 피곤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수 밴드를 이용한 코덱스 레버리지 관점을 보신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2000선 부근으로 올라서면서 투신권의 매도세가 거센데요. 투신권의 매도 물량이 좀 자유로운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투자 전략 살펴봤는데요. 투자 전략 나오였습니다.